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인천이 1대 0으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아,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그래도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전은 이번 시즌 이제 2승뿐이죠. 두 번의 승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인천 정도면은 뭐 아주 어려운 상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력상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팀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연패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이제 경기를 보니까 또 서포터들 쪽에서는 불만이 섞인 배너들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걸개를 건 걸 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진한 경기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음, 누군가는 어, 원인을 선수들한테서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결국엔 이거는 지금 어, 벤치 쪽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하고요. 해결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대전 쪽에서는. 반면 인천은 제가 봤을 때는 골은 어렵게 넣었어요. 그죠? 골은 어렵게 넣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역습 형태를 꾸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훨씬 대전보다는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걸 잘 끌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시즌보다 훨씬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즌 전반적으로. 시즌 말미에 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대전의 경기는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대전 경기를 다른 그 대전 팬 친구도 있으니까 얘기할 때마다 야,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기를 지더라도. 좀 안정성은 없죠. 안정성은 없지만 덜컹덜컹하지만 어찌됐든 재미는 있는 경기였습니다. 대전이 골을 많이 넣고 많이 먹어서 지는 경기들이 주로 나올 뿐이지 본인들이 득점을 못해서 어, 답답한 경기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중원 구성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많이 싸우는 그런 구성이 많았습니다. 뭐 이진현 선수도 있었고 이제 군대 간 이현식 선수도 굉장히 중원에서 활발하게 싸웠고 김인균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중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면보다는 싸움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었고 윙백들 움직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치고받는 난타전 양상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것마저도 많이 실종돼 있는 상황이고 속도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공에서 어떤 활로를 열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인천 자체도 어제는 뭐 경기에서 공격력이 화끈하게 발휘는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5-4-1 내지 5-3-2 이제 문지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5-3-2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대전 원정에 와서 하려고 했던 경기 운영을 그래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전반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대체로 대전의 3백 선수들을 압박하면서 그쪽에서 롱킥을 유도하고 본인들이 잘라가는 형태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중원 싸움에서 뭔가 숫자가 밀려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문지현 선수를 넣으면서 중앙 쪽을 보강하고 대전의 그 공격 전개를 차단하고 본인들이 세컨드 볼 싸움에서 어 유리한 싸움을 가져가고 거기서 또 점유율을 유지하고 하는 형태를 잘 꾸려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세트피스에서 한 골 넣고 그다음에 역전으로 그러니까 역습으로 가는 인천이 가장 좋아하고 특히나 이명주 선수가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전술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천은 하던 거를 했던 경기였고 대전은 이번 시즌 안 되던 걸 또 그대로 답습한 느낌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천 팬들이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상으로 그래 원래 우리 이런 팀이야라고 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대전은 야 안 되던 거 그대로 하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팬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바둑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천은 그러니까 대전의 이제 그 전술하고 후방 빌드업하고 인천의 전술이 이제 맞물려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는 아론, 그다음에 김현우, 안톤 이렇게 쓰리백이 나왔는데 이 세 선수들이 공을 굉장히 많이 만져요. 대전에 지금 최근에 빌드업하는 걸 보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 공을 계속 좌우로 이제 움직이면서 그 빈 곳을 엿보는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인천이
여기를 압박하고 여기를 압박하면 무고사가 또 들어가고 전반 중반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쪽에 들어가면 또 압박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대전 선수들이 여기서 빌드업에서 풀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롱볼을 차버리고 롱볼 차는데 앞에 김승대랑 김인균이 배치가 돼 있었죠. 근데 반면에 인천 쓸백은 델브리지, 요니치, 김현수까지 다 사이즈도 좋고 헤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여기서 걷어내면 중원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고요. 허리 쪽에서 중원 싸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 따내면은 뭐 이제 인천이 점유율을 유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뭔가 두 명밖에 없어서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셋이서 싸움에서 밀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문지한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도혁 선수가 측면 미드필더처럼 배치는 됐지만 중원 싸움이 가담하는 형태로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찌됐든 여기서 공을 다시 따내더라도 대전 선수들은 다시 뒤로 가서 여기서 또 돌리다 이 세 명이 돌리다가 롱볼 차는 반대 그런 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기껏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돌아 나와서 다시 뒤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인천은 이쪽 전방 압박 시도하는 걸 제외하고서라도 중원을 탄탄하게 잡아서 여기 너희 못 들어오게 할 거야라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은 또 그거에 맞춰서 좌우로는 돌리는데 결국엔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전의 경기를 돌려보시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아이러니하냐면 하이라이트 한번 돌려보세요. 그 프리킥이나 세트피스를 제외하고 대전이 찬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중앙에 못 들어온다고. 근데 찬스를 만든 장면을 그 하이라이트 찾아보시면 다 이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섰을 때 이 공간 혹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찬스가 나요. 이 4명의 혹은 5명의 인천의 수비 블록 사이에 볼이 들어왔을 때 찬스가 나고 여기서 뭔가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저도 하이라이트 방금 돌려보고 왔는데 이중규 선수가 오른발로 중거리 슛을 때렸던 장면이 딱 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수비 4명 사이에서 딱 공 잡았을 때였고요. 하나가 44분 때인가 하나 나오는데 그 김민규 선수 슈팅 때리는 장면인데 그거 보시면은 김승대 선수가 이쪽에서 공을 잡으러 나올 때 공을 잡으러 나오고 그걸 김민규 선수 옆에 있던 김민규 선수한테 툭 돌려주면서 여기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어, 맞나 이게? 맞아요. 그것도 여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 수비 사이 지금 이제 체크를 다시 해보면 요이치 요이치에 들어왔을 때 찬스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빌드업을 할 때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이 파란색 두 공간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깔끔하게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빌드업을 하자. 그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공간에 우리가 볼을 투입해야 돼. 여기가 핵심이야. 라는 걸 알아서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투입을 못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연히 혹은 뭔가 선수들의 눈이 그냥 우연히 아주 그냥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인천이 뭔가 미스를 해서 그 공간을 내줬을 때 혹은 선수들 배치가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때만 볼이 들어오니까 경기 전반적으로 답답한 거죠. 대전 팬들이 이 찬스 잘 만들고 위협적이야라고 하는 건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력이 왜 답답하게 느껴지냐면 이게 대전의 공격이 지금 이 체크해 놓은 이 두 공간에 볼을 넣겠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자 빌드업이 엄청 심해요. U자 빌드업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깥쪽만 맴돈다고. 근데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그 중앙 쪽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핵심인데 뭐 더 좋으면 여기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못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대전의 경기 중에 한 40분 정도, 45분 중에 40분, 43분 거의 이 정도가 다 이 공간에서만 바깥쪽에서만 볼이 돈다는 얘기죠. 이게 답답하니까 대전 팬들이 감독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후방에서 위협적이라고 본인들이 볼을 빼앗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미드필더 쪽에 투입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어,
여기서 돌리다가 주세중 선수가 받으러 나올 때 여기다 투입을 안 해요.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그러니까 느낌이 예시인데요. 여기 김현우 선수가 공 잡고 있으면 무고사가 갑니다. 그럼 아론한테 공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뭐 최우진이라던가 또 전반전에 뭐 누구 나왔었죠? 김성민 선수 여기 접근해주면 여기 주세종 선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볼이 이쪽 왔을 때. 그럼 여기서 압박됐을 때 여기 아론이 공을 잡으면 이게 뒤로 갈 게 아니라 여기를 주세종 선수한테 원터치 돌려주고 그러면 미드필더가 따라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를 아론이 다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리턴을 내고 원터치로 리턴을 내고 그때 여기 있던 뭐 김승대라던가 아니면 이중규라던가 배서준이라던가 이런 선수가 나와주면서 김인규 선수도 가능할 거고요. 나오면서 여기다 딱 나 여기 짜잔 하고 나와줘야지 여기 원터치로 들어가면서 아까 말했던 이 공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요 4명 사이 공간이잖아요. 그럼 이 선수가 이거를 잘 돌아가지고 치고 들어가든 그럼 이쪽에서 움직이든 여기서 이제 뒤를 파든 혹은 이걸 뒤로 돌아뛰든 하면서 뭔가 풀려나갈 텐데 여기서 아론 자체가 여기서 움직이는 주세종 선수한테 공을 안 주니까 이게 일루밖에 못 가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있는 선수들 앞에 한테밖에 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제 제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도 또 측면으로 잘 넘어갑니다. 깔끔하게 넘어가서 정광민 선수였나? 아마 오른쪽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공을 딱 잡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윙백이 잡으러 나오겠죠? 압박하러.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내지 두 번에 여기서 움직이는 선수한테 연결을 해주면 아까랑 또 똑같은 공간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센터백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지금 각이 안 나더라도 여기 거쳐서 여기 들어가면 사실 2번에서 9번으로 들어간다는 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시작과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이 좀 달라지죠. 2번이 꼭 9번 안 줘도 돼요. 5번 거쳐서 들어가도 됩니다. 길이 이렇게 아이고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5번을 거쳐서 9번으로 올 수도 있고요. 6번을 거쳐서 9번으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6번을 거쳤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번을 거쳤다가 2번을 다시 거쳐서 11번을 거쳐서 9번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만 공을 잡으면 위협적인 위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여기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대전의 그 공격 전개 자체는 2번이 9번한테 안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경기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게 아까도 지금 설명드리다 말았던 건데 여기서 5번한테 깔끔하게 들어가면 압박이 들어올 때 여기 툭 돌려주면 이 선수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중앙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11번한테 들어가고 5번이 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9번을 잘 쫓아와서 못 줬어요. 5번한테 예를 들면 수비가 이렇게 잘 따라와서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9번 선수가 잡아서 11번한테 주고 5번이 그대로 속도를 붙여서 가면 이게 스루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열리거든요. 예를 들면이지만 그러니까 꼭 여기 9번한테 들어가는 것 자체에 2번이 꼭 넣어서 여기서 공을 잡아서 이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써서라도 이 위협적인 위치에 있는 선수한테 볼을 투입하면 돼 라고 공격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여기 있는 이 3명의 센터백 선수가 완벽하게 미드필더한테 볼을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 전개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되게 어려워요. 좁은 공간 이 2명 사이를 지나서 패스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이 2명 사이를 들어와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센터백 수비수가 여기를 잘 따라 붙어 있으면 주기가 싫어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쪽 바깥으로 나와서 잡아야 돼요. 공격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치에 가는 것도 중복되잖아요. 이게 위치도 이상하고 여기 가서 받는 건 너무 붙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고 바깥쪽에서 공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상대가 수비를 잘 쌓고 있을 때는 거쳐서 가던가 넣고 받아서 다시 들어가서 거쳐서 가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 선수가 움직이면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이 선수 끌고 지나가지고 여기서 짜잔 하고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도 잘 그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이중규 선수가 공 잡을 때 보면 처음에 여기서 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볼이 안 들어오니까 이 뒤로 가면서 뒤를 슬쩍 보거든요. 오른쪽 확인하고 본인 앞에 잡아놓을 때 없다 하니까 딱 돌아가지고 여기서 슈팅을 때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그 이쪽에서 김인규 선수랑 오프사이드 나오긴 했는데 김인규 선수 슈팅까지 가는 장면을 보면 전형적으로 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김승대 선수가 받아줬을 거예요. 그때 보면 받으러 나올 때
그게 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이쪽 두 명 사이에서 아론이 아마 패스를 넣었을 텐데 두 명 사이에 아주 절묘하게 움직임 잡으면서 나오고 여기서 볼이 투입되니까 요니치가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김승대 선수가 받아주고 리턴이 나갔나? 그래서 이게 지금 요니치랑 이 사이로 들어갔나? 뭐 하여튼 그렇게 갔거든요. 하여튼 그 한번 돌려보세요. 보면은 받아주러 나오는 선수 때문에 요니치가 딸려 나오면서 이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이쪽이 이제 패스 공간이 열리게 되거든요. 요니치가 빠져나온 것 때문에. 요니치가 이 뒤에 있었으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자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반응이 되는데 김승대 선수였나 누가 공격수가 받으러 가준 것 때문에 요니치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패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스를 주는 선수랑 받는 선수의 관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주는 선수, 받는 선수 외에 있는 제3자, 제3자, 제4자 세 번째 선수, 네 번째 선수가 어떻게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고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을 쓰고 싶다, 이 공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워낙 촘촘하게 수비를 잘 쌓는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코칭 스태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보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세종이 아니라 이수민이 들어오면 달라질 거야. 혹은 뭐 배서준 대신 이수민 들어오면 달라질 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선수 한 명의 개인 기량의 문제인 거지. 개인 기량이 업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명, 4명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물론 아주 선수들의 누군가가 목소리가 커서 우리끼리 이렇게 맞춰보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프로 선수들끼리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시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걸 해줘야 될 거는 지도자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잘 되고 있느냐 대전에서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팬들의 목소리 그 감독님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시면은 그 대전의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대체로 다 프리킥이 대부분이고 후반 막판에 숫자 막 올려가지고 몰아치는 거 제외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비하고 1선에 있는 미드필더하고 수비 사이 1선과 2선 사이에 있는 흔히 뭐 포켓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봤던 그 이스타에서 나왔던 장용훈 코치가 설명했던 이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위치 혹은 이제 포켓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볼이 투입되는 게 거의 없어요. 대전은. 그러니까 이거는 U자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게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도 안 나고 지난 시즌은 차라리 전방 압박하고 막 싸움 걸어서 우상탕에서 우리도 찬스를 만들고 우리도 위기를 맞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찬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위험 부담을 지지만 지금은 위험 부담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상대한테 위협을 주지 못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상대가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0대0 축구라던가 0대1 축구라던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저기 울산이나 FC 서울처럼 뭔가 주도하고 본인들이 압박하려고 하고 또 라인을 올려놓고 하려고 하던 팀 상대로는 거기도 앞으로 전진해 오니까 헐거워지는 데를 이용할 수는 있는데 상대가 내려서 가지고 촘촘하게 쌓은 상태로는 대전이 지금 빈틈을 충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FC 서울이 최근에 내려서기 시작했잖아요. 좀 촘촘하게 중원 쪽을 쌓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 FC 서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대전이 이길 수 있겠느냐? 전 또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대전은 지금 제가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드리면 어, 득점하지 못하는 팀. 그래서 이기기 어려운 팀. 잘해도 비길 것 같은 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결과가 지금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북도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곤두박질 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는 전북이 좀 대전보다는 경기력 측면에서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경기력으로 진짜 최악의 팀이 아닐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인천은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인천은 그러니까 대전도 수비할 때는 5백에 가깝게 다 내려서서 5-3-2 형태든 5-4-1이든 이렇게 많이 서는 팀인데 그거랑 달랐던 게 뭐냐면 인천은 중원 투입을 상당히 잘합니다. 예.
물론 이명주 선수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워낙 많이 뛰고 패스도 계속 본인이 받고 연결하고 받고 연결하고 이런 걸 잘하고 전진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중원이 활발해요. 근데 은포쿠 같은 경우는 받고 연결은 잘해주는데 얘가 느리잖아요. 잘 안 뛰잖아요. 그래서 둔중한 면이 있고 김도혁 선수는 아무래도 이명주 선수보다는 볼 뿌리는 게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인천이 볼 돌릴 때 보면 이명주 선수가 없을 땐 전진성보다는 이 뒤쪽에서 돌리고 안정적으로 상대로부터 볼을 지켜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전진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명주 선수는 막 앞으로 뛰면서 나한테 줘 전진 전진 하면서 막 나한테 줘 하면서 본인이 끌고 가고 해서 속도감이 더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없잖아요. 지금 뭐 다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인천은 김도혁하고 은포코를 굉장히 잘 씁니다. 투입시켜놓고 주변에서 움직여줘서 다시 받고 투입하고 리턴 받고 투입하고 리턴 받고 하면서 전진해 나가고 압박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 퀄리티가 좀 좋은 선수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더 전진성을 가지고 속도감이 있어질 거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들 싸움에서 숫자 싸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측면 쪽에서 강점이 있는 김성민 선수를 중앙으로 배치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문지환 선수를 바꾸면서 중원 쪽에 숫자 늘려준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대전은 중앙 쪽에 볼 투입을 못 해요. 측면 쪽에 윙백이 아무리 넓게 벌려서고 그쪽에다가 볼 투입을 잘하더라도 인천의 윙백 선수만 쫓아나가가지고 거기를 뭔가 1대1 싸움만 붙여버리면 어차피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혹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좀 측면 전개 잘하고 울산이나 뭐 이런 팀처럼 측면에서 윙백들의 공격 전개가 좋고 풀백들의 공격 전개가 좋아서 윙포워드랑 뭔가 연계가 되고 하는 팀이라 그러면 여기 김성민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는 윙백을 제어하고 여기는 윙포워드를 여기는 인천의 윙백이 제어를 해야 되니까 숫자 싸움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를 두 명으로 맞춰서 두 명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공격수 두 명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대전은 여기 측면에 있는 선수 한 명만 있고 이쪽하고 연계가 안 좋거든요. 어차피 뒤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앙 보강해서 중앙에만 못 들어오게 하면 어차피 공격 안 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명으로 바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문지환, 김도혁, 은푸쿠가 사실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중원에서 볼 돌리는 것이 수월해지고 득점이 나온 이후에는 또 그것도 세트피스이긴 했지만 인천도 세트피스 강한 팀인 거는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는 팀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득점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른 김보섭 넣어서 역습하는 형태.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원정에서 인천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랜 A를 가지고 나왔던 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저는 경기 결과로 또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뭐 인천은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고사도 적절하게 휴식을 부여하고 그래서 인천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단단하고 경기력 자체가 딱히 험잡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 주도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고 역습을 잘하는 팀이지만 점유율을 잡고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래도 공격 전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득점을 기대해 볼 만한 면이 있는 측면 전개를 풀어가는. 그래서 어저께 전반전에도 보시면 득점하기 전에도 보시면 오른쪽 측면 쪽에서 박승호 선수랑 저 정동윤이랑 은푸코랑 막 주고받고 하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 가잖아요. 은푸코 중거리 슛으로 연결된 장면도 있었고 그쪽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전개해 가는 걸 보면 훨씬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훨씬 유기적이고 원터치라던가 투터치라던가 돌려주는 거라던가 돌려치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훨씬 나오고 있으면서 인천은 그래도 경기력이 확실히 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위도 6위로 올라갔잖아요. 딱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상위 스플릿을 노릴 수 있고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지더라도 강등 걱정할 필요는 없는 안정적으로 중위권에서 싸움할 수 있고 또 된다 그러면 저번에 봤던 것처럼 아챔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고만 안 치면 성적 측면에서는 이슈가 될 게 없는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경기 그러니까 경기 내용에선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선수단 구성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선수들 퀄리티의 측면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분명히 경기력 차이를 내는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전 팬들께서는 많이 좀 속상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힘내십시오. 네, 이 정도로 정리 드리고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